안녕하세요. 이종영 보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시골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멤버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주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잠시 살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 해당 마을에 관해 유추할 수 있는 지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심증을 제보하는 것도 있는 점 이야기 들으실 때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위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 저는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원래 대표님이 돌아가신 뒤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며 무분별하게 뽑은 직원들로 인해 회사가 엉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원래 다니던 직장 동료들은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직장 동료들과의 트러블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회사 내 모든 일에 불평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몸이 말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위염과 불면증, 만성 피로 등 여러 증상을 말씀하시며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얼마 뒤 친구의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는 한동안 시골에 가서 아내와 귀농체험을 하다 왔다며 말했고, 막상 처음엔 너무 힘든 거 아닐까 생각했지만 다녀오니 이런 경험을 지금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며 하더군요. 그리고 너무 좋았다며 이야기를 펼쳐놓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문득 어릴 적 바다를 동경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도 바닷가에 가서 배 좀 타보고 싶다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요즘 어촌에도 사람이 없어서 잘만 구하면 집도 제공하고 일도 가르쳐 줄 거라며 말했는데요.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날 친구를 보고 온 뒤로 저는 집에서 시간도 많은데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며 매일 유튜브를 보며 배에서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바닷가 마을로 떠났는데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를 켜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며 찾아갔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은 위험한데 외지인이 겁도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근처 모텔에서 투숙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며 여행 삼아 일을 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도시 사람은 체력이 안 될 거라며 못한다며 혀를 차셨는데요.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생선구이를 좋아해서 때마침 동네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식당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며 어디서 왔냐며 궁금한 얼굴로 물어보셨고, 저는 경기도에서 일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가게 주인 할머니는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이야기하셨고, 잠시 뒤 생선 박스를 든 할아버지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오셨는데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저기 저 총각 일 좀 시켜달라며 이야기하셨고, 할아버지는 다른 분들처럼 도시 사람은 힘들어서 배질을 시켜줘도 하루도 못한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원래 어릴 적에 부모님이 배질을 하셔서 배실이 처음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보태어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럼 알겠다며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타고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촌계장님을 소개해 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했던 말대로 계장님은 마을에 비어있는 집이 많다며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집 한 채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은 사람이 사용한 지 조금 오래되어 보였는데 그래도 조금 치우면 살기엔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조건으로 요즘 마을에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며 괜찮으면 배에서 일 좀 도와줄 수 있냐며 물었고, 저는 숙소도 얻고 일도 도와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도 생겼고 머무를 수 있는 집도 있어서 친구의 말대로 됐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바닷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작은 어선을 타며 배질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지쳐서 내려온 것도 있었고 어릴 적부터 바다를 좋아했기에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셨고 새로운 외지인인 저를 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배에는 어르신 몇 분과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여 니안이라 부르겠습니다. 미얀마 출신이었고 체구는 작지만 힘이 좋고 성실했습니다. 한국말은 많이 서툴렀지만 정말 착했고 몸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잘 됐기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배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는데요. 당시 니안이 저를 엄청 많이 도와준 덕에 힘들지만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면서 느낀 점은 같이 배를 타는 어르신들이 조금의 실수를 하여도 니안에게는 손찌검처럼 보이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니안에게 하는 말에는 항상 욕설이 섞여 있었죠. 니안은 분명 욕설과 손찌검 행동들이 싫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말없이 눈치만 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니안은 눈치를 많이 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도 배디를 마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갯벌 근처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니안과 저는 둘이서 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선장님은 다른 일로 마을 회관에 가셨습니다. 갯벌은 썰물로 쫙 빠져 있었고 고요함 속에서 니안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형, 여기 바다 사람 묻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은 마치 누군가가 이미 묻혀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눈빛이었는데 정말 궁금한 듯이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장난하지 말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니안은 계속 진지한 얼굴로 갯벌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니안이 가리킨 곳은 갯벌 끝자락에 마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외진 굴곡진 곳이었습니다. 니안은 저에게 그곳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저기 밤 되면 사람 있어요라며 말했고 니안은 머리를 푹 숙이고 양팔을 늘어뜨리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치 목이 꺾인 사람이 걷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걸 따라하는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참 기괴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엔 니안의 장난이 심하다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게 보이면 얕보이겠다는 생각 또한 들더군요. 그래서 니안에게 나는 그런 농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불쾌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니안과는 조금의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요. 며칠 후 새벽 어업을 위해 일찍 배를 탔습니다. 보통 이른 새벽이면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아 해무가 자욱했는데요. 전 선미에서 그물을 정리하며 고개를 빼고 유심히 보았는데 사람같이 보이는 형체가 갯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썰물이 들어올 시간이라 위험한 곳이었는데 누가 그 시간에 혼자 걸어 다닐 이유도 없었습니다. 니안도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니안은 또 왔다라며 아주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물었지만 니안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니안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땐 묵묵히 일만 하고 눈을 자주 깜빡였으며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계속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주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낮조차 흐렸고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며 기압이 묘하게 낮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급히 저희 작업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니안이 없어졌다며 다급하게 말하셨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모르게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니안은 퇴근 이후 잠시 바다 쪽을 걷는다고 했고 저도 별 의심 없이 보냈는데 그 이후로 니안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갯벌, 선착장, 배 주변 다 수색했습니다. 경찰도 와서 드론까지 띄웠지만 니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실종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고 마을 사람들은 도망갔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후 비 오는 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갯벌 근처의 어촌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흐릿한 형체 하나가 갯벌 끝자락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비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축축하게 젖은 모습이었죠. 전 손전등을 들고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전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그 얼굴은 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텅 비어 있었고 입은 기괴하게 벌려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다 터지고 이가 반쯤 부러진 채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뻗은 손으로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절한 듯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창고 안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심증이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니아는 정말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장난인지 아닌지 니안이 갯벌을 가리키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왔던 니안의 모습은 무엇이었을지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자님이 겪었던 일이 참 무서웠겠다고 생각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